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닥터지의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이길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미중의 무역 전쟁, 이제 기술 전쟁, 이것이 점점 이제 격화되고 있고 그 이제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, 중국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간접적으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9월 9일까지 발표된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이 트럼프와 그 바이든 후보자 간의 이 지지율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백악관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? 이제 불과 한 2달여 남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그 여론조사들을 놓고 보면 대략 바이든이 75% 승률이 트럼프가 한 25%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요 지역별로 놓고 보면 지금 붉은 색깔이 이제 트럼프의 승리 지역이고 이 푸른 색깔이 이제 바이든의 우호적인 이제 그 지역입니다. 보면 지역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절대 숫자에서 보면 이제 푸른 색깔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미국은 그 선거인단,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,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 이것이 중요하죠. 그래서 특히 이제 플로리다라든지 캘리포니아처럼 이 선거인단 수가 55명 이렇게 되는 지역은 3명, 5명 이런 이제 주요를 10개, 15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이제 판세가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있죠.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의 이제 콘크리트 지지 세력은 반벨트, 오일벨트, 러스트벨트, 이런 이제 그 방산벨트 같은 전통산업 지역이고 그 민주당의 그 콘크리트 지지 세력들은 이제 크게 나눠보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죠. 그래서 이 두 지역들의 지지율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크게 이제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서 미국도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스윙 스테이트,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6개 주가 이 선거 결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지금 그 오른쪽 차트에 동그라미를 6개 친 요 지역이 어느 쪽에다가 이제 배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보면 대통령 업무 지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40% 언저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 잘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못한다는 쪽이 그 53.7%로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53.1대 42.7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과거에 이제 6명의 대통령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취임 1330일 기준으로 9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이 지지율이 이제 낮습니다. 그래서 6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제 끝에서 3등 정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4년차, 그 집권 4년차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, 이 과거에 재밌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연임을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50%를 넘어갔습니다. 4년차 지지율이 50%를 못 넘어간 이제 그 아버지 부시하고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를 했었죠. 그래서 4년차 지지율이 50%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놓고 보면 재선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.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제 50에 한참 못 미치는 44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
상당히 좀 불안한 수준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6개 주의 그 지지율을 놓고 보면 2012년에 그 아리조나, 노스캐롤라이나, 플로리다, 위스콘신, 미시간, 펜실바니아 6개 101명의 이제 선거인단이 있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538개 이 선거인단 중에서 270표를 확보를 하면 당선이 되는데, 2012년에 이 6개 주에서 공화당이 이제 2개 주를 먹었고 민주당이 4개 주를 먹었더니 결국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, 2016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6개를 다 쓸었죠. 그래서 공화당이 됐는데, 이제 지금 2020년에는 8월달 조사하고 9월달 조사를 놓으면 8월달에 공화당이 1개수,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뭐 박빙의 승리를 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, 지금 9월 9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6개 주에서 다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한 5%포인트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윙 스테이트 6개에서 빨간 색깔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고, 그 파란 색깔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인데, 6개 주에서 다 뭐 최근 언론에서는 플로리다에서 뭐 트럼프가 이겼다고 그러는데, 지금 최근 데이터로 보면 트럼프가 졌습니다. 그래서 그 전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42%, 바이든이 49%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배팅을 하는 쪽에서 놓고 보면 이 6개 그 주들의 지지율을 합친 것을 보면 뭐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낮았다가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쭉 올라왔었습니다. 올라왔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이제 하락을 해버리는, 그래서 바이든은 다시 상승하고 트럼프는 하락하는, 뭐 이제 6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의 그 지지율 트렌드를 놓고 보면,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이후로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7월 말까지 거의 이제 뭐 최악으로 갔다가 그 7월달, 8월달에 대대적인 이제 순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이제 바이든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8월부터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태가 있어서 이게 둘 사이의 스프레드는 이제 줄어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로터리 배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누가 될 거냐는 건데, 이제 뭐 7월달, 8월달까지만 해도 바이든의 압승이라고 봤다가 이제 8월 말 이때쯤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6%까지 올라왔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추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아마 최근 한국 언론에서도 그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조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코노미스트,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미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지지율 사이트를 다 종합해서 그 바이든 트럼프 전쟁의 이제 승률을 예측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. 9월 9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바이든의 확률을 85%, 트럼프가 당선 확률을 한 15%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치로 놓고 보면 그 538개 이제 대의원 중에서 바이든이 한 334개, 트럼프가 한 204개 정도를 확보할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미국에서 272윈드라고 하는 요 이제 사이트에서 한 걸 보면 그 9월 9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278, 그 공화당이 169, 이제 나머지는 아직도 좀 그레이한 상태고요. 그래서 지금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270표를 이제 확보를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가 가속화되어 있고,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 또 뭐 세계 경제,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, 특히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그 이유를 뭐로 볼 수 있냐면, 지금 역대로 그 2005년 이후에 최근 15년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혐오감,
이것이 불만족이 가장 높습니다. 73%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중국의 이제 무역수지 흑자 뭐 이런 것이 같이 있었지만 지금 이것이 뭐 역대 최고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중국 대리기가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보면 이 지지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화당이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혐오감 이것이 더 커졌지만 이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의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 대리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집토끼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데 있어서는 보면 더 타프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이 2014년 이후에 미국 전체적인 정서였고요.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차트의 하단이지만 그 당별로 보면 공화당이 66, 민주당이 이제 33. 그래서 거의 이제 공화당은 한 2배 정도 더 중국을 이제 터프하게 다뤄야 된다.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이 전체적인 정서가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보는 중국을 이제 어떤 상태로 보냐 그럴 때 경쟁자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 최근 8년 동안에 66에서 57로 확 낮아졌고요. 그리고 적이다 에너미라고 보는 것은 이게 이제 15에서 26으로 거의 뭐 11 가까이 %까지 올라왔고요. 그래서 파트너라고 보는 것은 뭐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을 이 적이라고 보는 쪽, 뭐 이제 이런 것이 적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. 그렇게 볼 수 있고, 이제 당별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은 뭐 이제 그렇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17에서 38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감이 커졌다.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전체적인 대중국 스탠스는 굉장히 터프하고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 중요한데, 지금 보면 미국의 뭐 전쟁이 이미 무역 전쟁, 기술 전쟁, 금융 전쟁인데 현재 상태는 하웨이를 이제 매개로 한 기술 전쟁 상태고요.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전쟁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미중 전쟁은 뭐 무역 전쟁이라고 오늘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무역으로 이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것이 이번 미중 전쟁의 그 핵심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미중의 충돌을 보면 이제 무역 전쟁에 관한 뭐 것들은 거의 이제 안 보이고 대신 기술 전쟁이 관련되는 제재가 대폭 늘었고, 그리고 이제 금융 전쟁에 관련되는 제재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는, 그래서 무역에서 기술 금융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월 이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33개의 그 제재 조치를 내놨고요.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제재 조치를 내고 있는데,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인 SMIC를 제재한다든가, 또 그 중국 국적 연구원이나 유학생 1000명의 비자를 취소한다든지, 또 뭐 9월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하고 그 제조의 중국 의존도를 0으로 가겠다.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차트에서 보시는 그 이 빨간 색깔이 기술과 관련되는 것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군사와 관련되는 것인데,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술, 군사 이쪽에 대한 제재들이 더 커지고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제 틱톡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웨이까지 들어왔고, 뭐 이런 추세는 쉽게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는데요. 그래서 지금 뭐 11월 3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뭐 9월 15일에 지금 그 하웨이에 대한 이제 반도체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1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의 변화는 이제 9월 29일에 1차
대선 TV 토론이 있고 10월 15일에 2차 대선 토론이 있고 22일에 3차 대선 토론이 있는데 아마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 또 중국의 태도 변화가 아마 미중의 그 격화된 이제 무역 전쟁, 기술 전쟁 이것의 강도를 결정짓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적어도 9월 29일 1차 그 대선 토론 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바이든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뭐 여론조사와 같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가겠지만 반대로 이제 토론에서 그 별로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중국의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중국 전략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중국의 태도는 뭐 트럼프 줄에 설래 바이든의 줄에 설래는 아마 1차 대선 토론이나 늦어도 2차 대선 토론 10월 15일까지 결과를 보고서 이제 방향을 결정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방향은 이제 미국에 대한 농산물이라든지 주요 제품의 대대적인 구매 뭐 이런 것들을 언제 해줄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뭐 대통령 선거 이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이자 또 정치, 경제,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9월 9일까지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그 상황을 한번 짚어봤고요. 뭐 앞으로도 아마 9월 말 10월까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닥터제이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